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인데요. 이 쌀이 지금처럼 풍족해진 데는 불과 50여 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저장한 곡식을 다 먹고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와 나무 껍데기로 연명해야 하는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땅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고 매년 장마와 태풍을 견뎌야 하며 시베리아와 같은 혹한의 겨울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 때는 곡식들을 수탈당하고 산에 있는 나무들마저도 군수물자로 베어갔으며 6.25 전쟁은 그나마 남아있는 것조차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줄어든 식량 원조와 계속된 태풍의 피해로 쌀 배급을 원하는 데모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도 했고 박정희 정부는 3차 경제개발계획에 쌀 자급을 포함시킬 정도로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에 있어 식량 자급은 중요했습니다. 쌀이 부족하여 식생활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잡곡을 섞어 먹거나 무상원조로 풍족한 밀가루를 사용한 분식을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까지 동원되어 이집트에서 나다라는 다수학 품종을 밀반입하여 대통령의 이름까지 붙인 희농이라는 벽시를 배포하여 재배를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결실은 1962년 농촌진흥청이 설립되면서 시작되는데 그 주인공은 서울대학교의 허문회 교수였습니다. 일본 육종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두 개 종을 교배하는 이원교잡에 몰두하였는데 수확량이 많은 열대성 인디카 품종과 한국인 입맛에 맞는 온대성 자포니카 품종을 결합하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었습니다. 수많은 교배와 시험 재배를 거쳐 드디어 최초로 삼원교잡을 통해 1971년 IR667 계통이 탄생하는데 바로 기적의 벽시라고 불렸던 통일벼입니다. 1972년에는 정부에서 통일벼 품평회를 개최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무기명 품평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신의 이름을 명시하고 밥맛 좋음의 의견을 제출하며 밥맛이 없다는 불만들도 잠재웁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통일벼는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어났고 쌀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77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생산량 기록을 세우기도 하며 쌀의 완전 자급은 물론 처음으로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로 풍년이 거듭되어 14년 만에 쌀 막걸리 제조와 시판이 허용되고 점차 밥맛을 보완하고 수확량도 뛰어난 신품종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1992년부터 정부가 수매를 중단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초로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한 녹색혁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 국립중앙과학관은 처음으로 국가중요 과학기술 자료들을 등록하는데 삼성전자 63회가 D램, 참보 컴퓨터의 개인용 컴퓨터 SE8001, 허준의 동의보감 등 12건과 함께 통일벼가 등록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녹색혁명인 통일벼는 낙후돼 있던 영농기술과 농기계 발전에도 기여했으며 현재는 기아의 고통받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세계의 식량난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이래 최초로 굶주림을 해결하고 현재는 세계의 K녹색혁명을 이끌고 있는 통일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